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광장 오늘 진행을 맡은 박은정입니다. 오늘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이 5.3% 인상됩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0.1%포인트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걱정과 부담이 큰데요. 정치권이 물가나 민생에 좀 더 집중해 주길 바라지만 지금 민주당 코인 논란에 국민의힘은 총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사태 수습이 어떻게 될지 오늘 TK광장의 결투에서 최고위원 징계를 마친 국민의힘과 혼란에 빠진 민주당 상황을 짚어봅니다. 5월 16일 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 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듣겠습니다.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구미 172.9km 지점부터 171.2km 지점 4차로에서 교면 보수 작업 중이고요.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가산 부근 131.9km 지점부터 130.5km 지점 2차로에서 비탈면 보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검단로 검단내거리에서 복현 오거리 방향, 복현 오거리 신호 2번에 지나고 월곡로 상인내거리에서 월성내거리 방향, 상인 고가차도에서 정체되고 있습니다. 달골벌대로는 만촌내거리에서 범어내거리까지 속도 떨어져서 지나고요. 더 지나 두류내거리에서 강창교까지 밀림과 풀림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방향은 중동교부터 막히기 시작해서 침상교까지 답답한 흐름 보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따뜻한 남서풍 유입되면서 낮 최고 기온은 29에서 34도 되겠습니다. 지역별로는 안동 32도, 대구 포항 33도로 낮 기온 30도 이상 오르는 곳 많겠습니다. 일교차가 2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지니 건강관리 신경 써주시고요. 가벼운 옷차림에 아침 저녁으로 걸칠 얇은 겉옷 하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으로 대기질 쾌청하고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19.4도, 습도는 67%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화요일 아침의 광장입니다. 8시 33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첫 소식은 뭔가요? 네, 대구미술관 소장품 중 2점이 추가로 위작 판명을 받았습니다. 앞서 김진만 화백의 매화도 위작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세 번째 사례입니다. 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지난달 25일 대구미술관 특정감사 시작과 동시에 2개 감정기관에서 각각 진품, 위품으로 판정된 작품 3점에 대해 추가 감정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이복의 그림 그리는 사람들과 서동균의 사군자가 위작으로 판정됐습니다. 이들 작품은 모두 2017년 2명의 개인 소장자로부터 대구미술관이 구입한 작품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이제 대구시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궁금하네요. 네, 대구시는 미술관 소장품 관리 규정에 따라 계약 취소 및 환수 조치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매도자의 고의 미과실 여부에 따라 수사 의뢰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품 구입 과정에서 작품수집위원회의 심의를 통한 작품 진위 여부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내렸는데요. 네. 개인 소장자가 작성한 작품 보증서만을 제출받는 등 구입 절차에 보완이 필요하다는 결론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구미술관 작품 수집 프로세스 전반에 대한 개선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또 대구미술관이 소장하고 있는 모든 작품 중 작품 소장 이력이 불명확하고 진위 확인이 불가능한 작품에 대해 진품감정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정 대상을 선정키로 했습니다. 네. 최종적으로는 복수의 전문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징계 이력이 있는 대구미술관 관장을 내정한 경위도 감사를 했죠? 네, 맞습니다. 감사 결과 관련 규정상 임명 후보자 내정 이후 신원 조회가 가능하기에 진흥원에서는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채용 업무를 진행했고 진흥원의 귀책 사유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도 향후 응시자 서류 제출 시 징계 이력을 포함하도록 진흥원 내부 규정 개선을 권고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 볼까요?
네, 대구시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 현저하게 낮지만 전년 대비 다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네. 대구시의 학교폭력 예방대책 시행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초중고 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학폭 실태조사 참여율은 91.8%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참여율인 82.9%를 훨씬 웃도는 수준입니다. 네. 이 중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0.8%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전국 평균인 1.7%를 크게 밑도는 절반 정도입니다. 이 같은 지표만 따져봤을 때 대구는 전국에서 학폭 위험이 가장 낮은 도시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지표만으로는 전국에서 가장 안전한 수준인데 안심할 수는 없잖아요. 학교폭력 예방 더 강화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대구 지역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년도 0.5%보다 0.3%포인트 증가했다는 점이 대구시가 학폭 예방 교육 등을 더욱 강화하기로 한 배경입니다. 또 학폭, 자살, 자해 등 위기 청소년 문제 대응을 위한 연계 지원이 미흡하다는 판단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심리 정서적 위기,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학생들의 일탈 행동과 범죄 사건이 증가했다는 점도 학폭 대응을 확대하기로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했습니까? 네, 학교 폭력 피해 응답 유형을 살펴본 결과 언어 폭력이 43.2%로 가장 많았고 신체 폭력 14.3%, 집단 따돌림 12.6%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여기에 맞는 학폭 예방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와 함께 컨설팅 지원단을 확대 운영키로 했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범시민 캠페인도 실시됩니다.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를 통한 안전망도 강화되는데요. 자살, 자해, 집중심리 클리닉을 운영하고 이를 위해 정신건강 임상심리사를 배치한다는 게 대구시의 설명입니다. 네. 또 학교 전담 경찰관을 통한 위기 청소년 발견 및 면담 관리 대상 범위도 확대됩니다. 네,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소식 하나 더 들을까요? 네,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에 걸리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는 등 다른 사람 행세를 한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형사 10단독 홍은하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예. A씨는 2021년 5월 5일 대구 동구 한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다가 신호위반 등으로 경찰관에게 단속되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범칙금 고지서에도 지인 이름으로 서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지난해 12월에도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요. 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 단속에 다른 사람으로 가장하는 등 죄책이 무겁고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영남일보 민경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환경관리사 김금주입니다. 지금 제가 여기 단체에 가입한 지는 거의 1년 정도 됐고요. 이제 환경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으니까 그 환경을 작은 일이지만 보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입하게 됐습니다. 환경관리사는 처음에 인터넷 강의를 들으시고요. 매달 한 번씩 시험을 봐서 70점을 통과하시면 환경부에서 채점을 하셔서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자격증을 가지셔야만 환경관리사에 관한 모든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아직까지는 많이 알려지거나 많이 홍보가 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니면서 브로킹을 한다든가 어르신들 뭐 집 청소를 해드린다든가 그런 게 활동인데요. 그런 걸 하고 나면 처음에 들어가면 힘들어요. 뭐든지 하다 보면. 하고 나면 뒤에 나중에 마무리가 되었을 때 그 뿌듯함이 즐겁죠. 저희가 앞전에도 나무 청구를 심기를 했는데 처음엔 하루 종일 심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한 달 뒤에 갔을 때 꽃이 피었을 때 너무 행복하고 아름다웠거든요. 그런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어쩌면 작은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가정에서 재활용을 분리를 해놨던가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한다든가 어르신들을 좀 도와주신다든가 그리고 매연이나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많은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서 저희 세대보다는 앞으로 세대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의 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8시 40분 지나고 있는데요. 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 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강민구 위원장, 박준섭 변호사, 국민의힘 역사문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죠. 박준섭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민주당의 발전은 대구의 발전으로 이어집니다. 강민구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박준섭 변호사입니다. 네. 자, 민주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대표와 홍준표 시장이 만났는데요. 대구로 봐서는 이 만남의 의미는 뭔지 또 어떤 복선이 깔려 있다고 봐야 할까요? 예, 이재명 대표께서 지난 수요일 5월 10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 그리고 대구시당 이전 개소식에 참여하시고 오후에는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신공항 특별법에 따른 후속 조치, 대구 광주 달빛 내륙 철도 조기 착공, 그리고 박강원 원내대표께서는 제2 대구 의료원 건립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해서 논의하시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제1야당으로서 책임을 다하시고 민주당이 대구에 큰 관심을 갖고 있고 대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고 또 내년 예산 협의체도 함께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예. 홍준표 시장 입장에서는 소속당에서는 대접을 잘 못 받는데 1야당 대표하고 만남을 통해 여러 가지 지원을 약속받으니 좋지 않겠습니까? 자신은 대구에 있지만 정치적 무게감을 과시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고 보여집니다.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예, 홍준표 시장은 뭐 달빛 철도 사업에 대해 또 이재명 대표는 전 대통령 후보를 만남으로써 자기의 명분을 확보했겠지요. 네. 다만 홍 시장님이 그 청와대와 당대표에 대한 폄하 발언을 또 하면서 다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홍 시장님이 아주 똑똑하신 결정들도 많이 하시는데 한 번씩은 모자란다라고 했다가 두 분 사이에 또 설전이 벌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초대 총리였던 아데나우 수상이 생각이 나는데요. 그는 독일어로 대어할 때라고 하면서 그 영감님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영감님으로 불리면서 친근하고 애정어린 어떤 그 관계를 맺으면서 후배 세대들의 존경과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홍 시장님도 좀 진중하고 또 이렇게 품격 있는 처신들 또 발언들을 하면서 더 존경받는 당의 원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존경받는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당의 원로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하셨네요. 예. 지금 정치권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를 크게 달군 이슈가 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잖아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겠다고 했었는데 김 의원은 결국 탈당을 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한 목소리로 의원직 지금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가 가난하다며 공공연하게 어필했던 분인데 지금 국민들이 어처구니 없어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어떤 좋은 모습, 청렴한 모습의 그 모습들이 다 쇼였다는 것입니까? 그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겠지만 한 번씩 드러나는 이런 위선적인 모습에 국민들이 실망이 많습니다. 자기 성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 탈당했는데 탈당하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서 제대로 조사가 될 수 있을지도 걱정이고 또 나가면서 뭐 곧 돌아오겠다는 식의 발언을 해서 또 뭐 회전문할 거냐 하면서 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 소속으로서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정말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께서도 민생고 속에서 신음하신 국민 여러분께 소속 의원이 10년을 끝인 데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도 하셨고요. 또 지난 일요일 날 쇄신의총에서 5가지 쇄신 의견안을 채택했습니다. 또 박강원 원내대표는 어떤 일이 발생하면 분명한 원칙과 태도로 기민하게 움직이고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지위를 격상해서 상시 감찰, 즉시 조사, 신속 결정으로 대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조만간 구체적인 조치와 기준이 마련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민주당 쇄신안에 보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가 빠져 있어요. 이게 너무 소극적인 대응이 아닌가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이후에 금방 말씀드린 박강원 원내대표가 예. 윤리기구를 혁신하고 지휘 격상해서 예. 세 가지 상시감찰 즉시조사 신속 결정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 분명히 자정해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사랑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탈당한 이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졌어요. 그 업비트나 빗썸이나 카카오에 대해서 금융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인데요. 과거에 작년에 2번 그 압수수색이 있었지만 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서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 정치자금법이나 범죄수익 은닉죄 등을 근거로 하고 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도적으로는 가상자산도 공직자 재산 신고에 포함시키는 법 개정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그 업무상 이해충돌 내역에 이 가사자산 문제도 포함시켜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네. 어쨌든 민주당은 그 이재명 대표 대구 방문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는데 이번 일로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모습입니다. 예, 청년 지지층 분노가 크고요. 또 이탈하는 거는 당 지지도가 흔들리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참으로 저희들 뼈아픈 사실이죠.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더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하시고 기대도 크셨는데 이런 일이 벌어져 실망이 더 크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믿는 도끼에 발등 찍겠다는 이런 기분이신 거죠. 특히 젊은 층의 실망이 더 크신데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네. 근데 더 큰 잘못하기 전에 지지자들께서 해초리를 드셨으니 더 반성하고 성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쇄신방을 실천할 수 있는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고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를 하겠다고 다짐합니다. 예. 국민의힘도 뭐 김재원 태영호 의원 징계 마무리 되긴 했습니다만 좀 곤란한 상황을 겪었었는데 예. 당원권 1년 정지를 받은 김재원 의원 왜 자진 사퇴를 안 했을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마 김재원 의원께서 자진 사퇴를 하면 내년 공천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우려한 것 같아요. 이는 강경한 보수 세력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 인정해버리면 나중에 탈당하거나 여러 가지 문제가 이제 그 다른 도모를 할 때 네. 도움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뒷일을 생각한 거군요. 예,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의 보수는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보수가 되어야 합니다.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의 북한 개입설 등과 같은 거짓 사실에 어떤 강경한 보수들이 현혹되지 말고 국가를 위하는 진정한 보수 세력으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보수 기독교가 변화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마 그 태용호 의원은 풍문에 다른 어떤 녹음 파일이 남아 있어서 적게 받았고 김재원 최고는 없다 이런 소식도 들릴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김재원 최고는 계속 설화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분은 정말 자덕이다 이래 평가하고 싶습니다. 예. 또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 이제 민주당에서는 태영호 의원에 대해서 뭔가 이제 그 청와대의 관계나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 아닌가 싶지만 당이 원했던 것은 최고위원을 사퇴하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이 부분이 잘 수습되기를 바라니까 적정한 징계 수위가 나간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네. 김재원 의원은 지금 혹시라도 징계를 받아 공천을 못 받게 되면 탈당하면서 강경한 보수 세력이나 정광훈 목사의 세력과 연대를 생각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런 식으로 보수가 분열되는 것은 우리나라와 보수 모두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네. 근데 그 김재원 의원 징계가 대구 경북 정치권과 총선에 미칠 영향. 일단 그 당원권 1년 정지는 내년 총선에는 출마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앞으로의 행보 또 어떻게 예상을 하시는지요? 김재원 최고의 행보는 검찰 캐비넷에 김재원 자료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린 것 같기도 해요. 저는 검찰에 꿀릴 게 없으면 그분 성정상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신당 합류 등을 찾겠지만 아니면 얌전하게 있다가 3년 후에 지선 준비를 하든지 아니면 징계 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다른 자리를 하나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기다릴 겁니다. 예. 그럼 더 강경한 보수 세력과 연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 많아 보인다는 많아 보인다고 거죠. 얘기를. 예. 또 그것도 또 뭐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 제가 이미 드렸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최고위원은 누가 될 것 같으신지 지금 그 예상이 부분은 가능할까요? 뭐 신속하게 또 조용하게 처리를 한다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아직까지는 뭐 한번 지켜봐야 봐야 되는군요. 예. 예. 그동안 김기현 대표 체제가 좀 강력한 리더십을 보이지 못했다 이런 지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당 지도부가 좀 중심을 확실하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예.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제가 항상 저번에 와서도 그랬는데 김기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어부바 당대표예요. 그래가지고 제대로 뭐 일을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태생적으로. 그리고 또 당대표가 되시고 3월 이후에 벌써 2명이 최고위원 낙마하면 크게 리더십에 흠집이 낳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홍준표 시장이 대통령의 길을 열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변에 직언할 만큼 배짱이 있고 그만한 지식이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비난했고요. 네. 유승민 전 의원은 당과 대통령이 협력해 나가는 거지 당정일체라는 것은 검사 통일체하고 다르다. 무슨 대통령이 검찰총장 하듯이 지시를 내리면 다 들어야 하고 자기 말은 다 옳고 늘 전능하고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냐. 국민들이 이런 점에 실망해서 걔들을 접는다라고도 했고요. 안철수 또 의원은 계획을 못하면 정권을 다시 민주당이 내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금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 대표가 공천권이라도 행사해야 영이 서는데 네. 세간에는 용산 여의도 출장소라는 평가를 받으니까 자꾸 더 꼬인다고 생각합니다. 예. 박 변호사님 반박을 좀 해주세요. 우선은 뭐 김재원 의원과 태영 의원 징계가 마무리되면서 당의 기강도 바로 잡히고 또 당대표의 리더십도 이제 다시 이렇게 바로 서게 되었습니다. 우선 우리 당 안에서 뭐 당대표나 대통령을 통해 이제 향하여서 지적하는 그 관계들에서 계속 지적하시는 게 뭐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네. 계속 그 잘못 문제가 되는 것들 의혹들을 계속 당 안에서 제기만 하면서 당 대표 리더십을 흔들면서 당신 잘해봐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수당의 어떤 가치답게 리더십을 세워주고 당대표 중심으로 움직여주면서 힘을 세워야 또 어떤 대통령과의 관계도 제대로 잡히고 권력 분립도 제대로 해나가지 않겠습니까? 네. 뭐 다만 야당과 국민들이 대통령과 당과의 관계를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권력 분립을 지키고 또 대통령에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면서도 할 말을 다 하는 당 지도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내년 총선 승리의 열쇠입니다. 협조하면서도 할 말을 하는 당대표 지도부가 지도부가 되기를 되겠죠?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열리잖아요. 정부 여당은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요청한다고 하는데 앞으로의 파장은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박 변호사님부터. 예. 이제 이게 쟁점이 대통령이 공약을 하실 때의 어떤 의식의 상황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물론 안도 나와 있었지만 간호사들의 업무 환경들이 너무 가혹하고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떤 형식으로든 덜어주어야 된다는 것은 대통령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공감대가 있는 사안입니다. 네. 다만 이제 의료 쪽과 간호조무사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데요. 이 간호사법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독립적인 간호 업무들 이제 물론 법령에는 그 의사들의 보조를 통해서 이제 이 일을 하게 되어 있지만 네. 사실상의 간호사 분들이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얻고 싶어하는 것은 그 병원 체계, 의료 체계 밖에 그 지역 사회에서 돌봄 안에서 간호사들이 활동하면서 어느 정도 독자적 영역을 확보하고 싶어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이 부분을 오히려 이제 업계가 조금 의사들 쪽에서 걱정을 하는 것이고 이제 이 부분이 그 좀 더 신중하고 어떤 수기하면서 풀어져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니까 아마 이 부분을 그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 사안이고 네. 다시 수기하라고 보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 입장 듣겠습니다. 예, 이 사안은 화장실 가기 전과 나왔을 때 다르다 이런 사례거든요. 대통령 될 때는 공약해놓고 이제 와서는 거부권을 행사한다. 이율 배반인 거죠. 이렇게 되면 양국법위에서 두 번째 사례가 되는데 이렇게 거부권을 계속 행사를 반복하면 국회 입법권을 무시한다는 비판과 국회와 사전 조율을 통해 사전 해결하지 못한다는 정치적 무능
불통의 이미지가 강화되고 야당의 협조를 더더욱 얻기 어렵게 됩니다. 네. 또 갈등을 빚고 있는 의사 간호사 간 직역 간에 더 큰 갈등과 불신과 앙금을 낳게 되거든요. 저는 이 사안을 보고 이런 사단이 내도록 기존의 국회의원은 뭘 했고 중앙정부는 뭘 했고 청와대는 당최 어떤 일을 했는지 참 되묻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거부권을 자꾸 문제 삼기 이전에 예. 협치를 하고 그 의회 다수당의 야당이 협치를 하는데 이 부분을 야당 잘 대표도 안 풀어나가는 만나는데 일이 뭘 협치를 한단 필요하죠. 말입니까 지금. 예. 그래도 갑자기 이제 의결에서 던져버리니까 이런 사안이 생겼는데 좀 더 수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 정부 여당이 이제 거부권을 요청하고 그 이후에 어떤 또 파장이 일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오늘 TK 광장의 결투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강민구 위원장, 국민의힘 역사문화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박준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엔 좀 더 치열하게 해볼게요. 예. 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크게 올라서 덥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와 포항 33도, 안동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5월 16일 아침의 광장 오늘 순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은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